마음을 기막히 투자를 책임지는 차트형님 김진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우울했죠. 자,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좀 더 올라가기 위한 숨고르기 장세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자,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지수를 올라가는 쪽으로 돈이 움직일지 아니면 개별 종목으로 돈이 움직일지에 따라 조금 시장이 질이 다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돈들이 어느 특정 섹터에 좀 돈이 몰리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다. 반면에 또 주축이 되었었던 원래 올라가야 될 아이들에 대한 돈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그런 블루칩들의 움직임 자체가 좀 다소 양극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삼성전자 81,400원에 자신 있게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틀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고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 또 어떤 이야기 드렸냐면 삼성전자 오늘 시가 깨는 순간부터 뭐예요? 매도하십시오라고 얘기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매수하십시오 강력하게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금요일과 어제 조정을 합니다. 제가 어제 조정할 때 다시 재매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시초가 갭상승을 했는데 더 쭉쭉쭉쭉 올라가는 매수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니라 매도 수급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매도를 함께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삼성전자 좋은 회사입니다. 네, 실적도 훌륭하고요. 초일류 기업이죠. 또 최근에 뉴스에 따르면 또 이재용 사면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입니까? 이재용 회장입니까? 아직 부회장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예, 무식해요, 제가. 그런데 야, 그러한 이슈도 있고요. 자, 그런데 왜 삼성전자가 왜 오늘 주가가 빠졌을까? 삼성전자에 돈이 몰려서 주가가 올라가게끔 하기 위한 마켓메이커들이 어떻게 해요? 야, 지금은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가 아니야. 일단 이 돈을 다른 쪽 섹터에 돈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고 돈이 빠져나가고 움직입니다. 그럼 그 돈이 오늘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들? 자, 제가 노란톡방에 SK바이오사이언스를 지난주부터 얘기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주부터 시세가 출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SK바이오스가 왜 주가가 올라갔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관심 없어요.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다만 SK바이오사이언스가 돈이 들어왔고 더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상승의 힘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구나. 저는 그것만 알아요. 자, 그런데 오늘 SK바이오스가 상한가 갔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 SK 뭐 이렇게 뭐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있었었는데 여하튼 네, 제가 노란 톡방에다 제가 적어놨는데 여하튼 오늘은 SK 글자가 붙어있는 아이들이 그냥 그대로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야? 오늘은 SK 날이야. 네, 화면 보이시죠? 네, SK 이름을 붙여놓은 아이들 그냥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중에 SK바이오스가 가장 강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SK케미칼 또 강했습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 상한가 갔었고 SK케미칼 20%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종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들고 있는다 그래가지고 돈이 된다? 아니에요. 갈 아이들을 들고 있어야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아이들과 못 가는 아이들을 구별해야 될 우리가 해안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이 종목이 어떠한 재료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과연 우리의 계좌를 우상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내가 회사의 사장이야. 우리 회사가 이러한 좋은 상승 모멘텀의 재료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 임상 실험이 됐건 아니면 실적이 되었건 자, 좋은 뉴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사장이면은 저가에 먼저 사가지고 고가에 팔기 위해 가지고 그 좋은 뉴스 재료를 저가일 때는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언제 얘기해요? 주가가 올라온 다음에 얘기합니다. 야, 우리 회사 이만큼 좋은 일이 있어. 좋은 소식 있으니까 어서 많이 사도록 해라고 할 거예요. 안 그럴까요? 그게 뉴스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게 의미가 있냐? 없다라는 얘기야. 물론 우리가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경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는 게 먼저 우선이 되는 거고요. 돈은 왜 들어와요? 그거 돈이 들어온 이유가 있죠. 상승 모멘텀이 있는 거야. 그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찾는다? 차트에서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 KMH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KMH 하이텍이라는 종목 말씀드렸는데 참 재밌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 텐데, 자, KMH 하이텍 아침에 장착 출발할 때, 자, 이게 오늘 아침 움직임입니다. KMH 하이텍 잠깐 봐볼까요? 자, 오늘 하루의 움직임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침에 장 딱 출발하자마자 제가 9시 땡, 여기 땅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얘기해요? KMH 하이텍 매수하십시오로 얘기합니다. KMH 하이텍 매수하십시오로 얘기합니다. 자,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자, 9시에 KMH 하이텍 매수하라고 딱 지금 화면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사라! 우리에게 돈을 줄 종목이란 얘기예요. KMH 하이텍이 어떤 회사인지는 저 몰라요. 저에게 묻지 마세요. KMH 하이텍 도대체 무슨 상승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갔을까요, 대표님?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관심이 없거든요. 그 무슨 관심이 있어요? KMH 하이텍, 뭐 택자가 들어갔으니까 뭐 기술 관련 회사인가 보다. 뭐 대충 이 정도? 대단히 무식한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근데 전혀 창피하지가 않아요. 굳이 내가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럴 시간에 돈이 더 들어가 있는 종목을 찾겠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레이더에 딱 걸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레이더를 이용해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뭐냐, 2,000개가 넘는 종목을 제가 다 볼 수가 없어요. 실시간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쵸? 매 순간 10분 초 매수자와 매도자가 파이팅 넘치게 싸우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 안에서 매수자가 힘이 더 세가지고 빡빡빡 올라가는 아이들만 찾기 위해 가지고 레이더가 있어요. 네, 프로그램을 했죠. 로직을 설정했죠. 이러이러한 A 조건, B 조건, C 조건, D 조건을 만족할 때 종목이 딱 떠올라라. 그렇게 레이더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아침 9시면은 레이더 종목이 뿅뿅뿅 올라와요. 그 중에 9시 딱 열었더니 올라온 아이가 KMH 하이텍이에요. 그래서 얘기 드립니다. 아침에 KMH 하이텍이 딱 들어왔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딱 들어왔어요. 어떻습니까? 주가? 야, 나는 갈래. 빡빡빡빡. 거래량 빡 터집니다. 이 거래량이 뭐예요, 여러분들? 돈이에요, 돈. 아니, 돈이 들어와서 사겠대. 사는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 회사에 어떤 재료가 있겠지. 재료가 있으니까 사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 재료를 정말 이 회사의 관계자가 아니라면 그 재료를 우리가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재료에다가 우리가 포커스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요. 과연 이 종목의 주가가 오르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돈다운 돈이 들어왔냐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KMH 하이텍 이게 오늘 20% 넘게 상승을 합니다. 그냥 상승 얼마나 심플합니까? 매수해가지고 편안한 승차감으로 올라갑니다. 이거 다 먹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여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겠다? 아유, 욕심이 배 밖으로 나오신 거고요, 여러분들. 20%가 넘게 상승을 하는데 플러스 20% 넘게 상승을 합니다. 그쵸? 근데 그 안에 내가 어느 정도 이만큼 혹은 이만큼만 먹어도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종목을 바닥에서 여기까지 먹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진입해야 될 타이밍과 매도해야 될 타이밍에 대해서 좀 더 내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디테일에 승부를 하셔야 됩니다. 대충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말 쉽게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대충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쉽게 건성건성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요. 이거는 정점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핵심만 찝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을 찾기 위한 어떻게 디테일하게 차트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돈이 들어옴과 나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러한 종목들을 찾고 진입해서 어느 정도의 내 기준에 맞는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KMH 하이텍만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제가 푸드나무라는 종목도 함께 볼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 이 또한 제가 노란톡방에 오늘 얘기 드렸는데요. 자, 푸드나무라는 종목 잠깐 같이 봐볼까요? 자, 푸드나무 종목 일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참 재밌는 종목이에요. 오늘 푸드나무가 상한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푸드나무를 이야기 드리고요. 어제 또 노란톡방에 추천드린 종목이 뭐였냐면은 에코프로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어제 방송을 보시고 노란톡방 함께 하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아실 거예요. 에코프로. 자, 함께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라는 차트는 위에 있고요. 아래에 있는 차트는 어떤 차트다? 오늘 저희가 얘기되는 푸드나무예요.
푸드나무. 이름이 재밌습니다. 예, 열매가 열리는 나무인가 봐요. 예, 무슨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먹거리 회사인가 봐요. 관심 없고. 에코프로? 에코니까 뭐 환경인가? 프로페셔널하게 뭐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 차트.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차트를 정확하게 보세요. 지금 이 차트를 여러분들 정말 객관적으로 보세요. 자, 위에 있는 이 차트는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고요. 아래에 있는 차트는 푸드나무예요. 근데 이 차트의 움직임을 한번 잘 봐봐요. 같은 회사예요, 다른 회사예요. 이 두 회사는요, 다른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차트 움직임 볼까요? 자, 에코프로가 빨랐습니다. 어제 상한가 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 상한가 갔어요. 어제 제가 노란톡방에 추천드린 종목이 에코프로인데, 오늘 이야기한 종목 푸드나무예요. 차트 모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니까 조금 색깔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색깔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움직임을 보시면요, 어떤 움직임이 보이냐면은, 자, 볼게요. 주가가 이평선이 그대로 다 모여 있습니다. 5일선, 11선, 21선, 61선, 120선이 그대로 모여 있어요. 자, 모여 있어요, 안 모여 있어요? 모여 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그만 봉 하나가 뿅 올라옵니다. 조그만 거 올라오는데, 자, 눈에 띄는 큰 상승은 아니에요. 맞습니까? 저는 이거 단봉이라고 그래요. 짧을 단자, 봉봉자 써서. 예, 짧은 봉이야. 예, 짧은 봉, 단봉이 단단단단단단 올라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아주 의도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고점에 대한 부분도 계속 높아가고 있죠. 그래서 고점을 계속 하이 포인트를 만듭니다. 하이 계속 만들죠. 자, 아래 차트는요, 오늘 말씀드린 푸드나무예요. 자, 이평선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어떻습니까? 단단 계속 올라갑니다. 서서히, 눈에 띄지 않게 올라갑니다. 서서히. 보이시나요? 자, 이 회사가 다른 회사예요. 주가의 움직임이 이 구간을 딱 놓고 보면은 같다 다르다? 정말 100% 싱크로너스예요. 100% 똑같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견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자, 회사가 다른 회사예요. 에코프로라는 회사고 푸드나무라고 하는 아이야. 자, 이 자리에 앉은 많은 전문가님들, 경제 관련 애널리스트들 이야기합니다. 이 회사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쩌고저쩌하다 라고 하면서, 예, 컨센서스를 내죠. 네, 기업 레포트를 내면서 목표가 얼마, 그래서 언제 가냐고. 그런 건 없어요. 아, 이러하니까 회사 가치를 평가해 놓고 봤었을 때 이만큼 될 것 같아. 근데 과연 그렇게 가냐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 제가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그럼 회사의 가치평가라는 데 있어 가지고 몰라서 이야기를 안 드리는 걸까요? 제가 진짜 모를 것 같습니까? 네,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주식을 한 지가 벌써 올해 21년 차예요. 저도 산전수전 6회 공중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럼 저도 가치평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을 것이고,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부분도 해봤을 것이고, 중장기도 해봤을 것이고, 단기 스캘핑까지 다 해봤겠죠. 상품들도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옵션, 해외 선물, 거기다 외환거래까지, 그리고 가상화폐, 여러분들 하시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같은 가상화폐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매매라는 트레이더예요. 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귀결점은 뭐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여러분들, 내가 매매하고 있는 이 상품에 과연 매수에 대한 돈이 들어갔느냐, 매도에 대한 돈이 들어갔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나타난다? 투명하게 차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트를 가지고 과거의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현재의 움직임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게 퀀트의 영역이고 차티스트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 필명이 차티스트라고 필명을 쓰고 있어요. 왜? 오롯하게 차트만 본다는 얘기예요. 아주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내가 매수할지 매도할지. 차트를 함께 보지 않습니까? 차트 보겠습니다. 보시면 에코프로하고 보시는 것처럼 푸드나무라는 아이인데 다른 회사예요. 다른 회사지만은 제가 지금 사각형 블러킹한 이 영역 자체의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거래량이 빡 터지면서 야, 오늘 D-Day야. 빵 칩니다. 종고 돌파하면서.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상한가 가죠. 이게 똑같이 어제 에코프로라는 종목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자, 매수 매도라는 데 있어가지고,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조정 중인데, 우리 매집합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자, 주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메이저가 마켓메이커들이 주가를 올려야지만이 그 종목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좋아하시는 삼성전자 갑니까? 안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안 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차트 함께 봐볼까요? 자, 오늘 삼성전자. 제가 어제, 지난주죠. 지난주 이 구간에서 매수하십시오라고 삼성전자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양봉치고, 그 다음날 시초가 갭상승 뜨고 조종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바로 안 가려고 한대요. 그랬더니 주가가 어떻게 돼요? 1, 2, 3로 조종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어제 삼성전자 81,300원 재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81,300원 매수하십시오. 어제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가 시가 갭상승 82,300원 0.98% 상승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집이 아닌 갭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야, SK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돈이 몰려 안 몰려? 삼성전자 들어갔던 애들이 다 빼버리고 뭘 합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SK바이오스, SK케미칼, SK시리즈로 간대. 지금은 그쪽이 핫하대. 여러분들, 네, 그 시대의 맛집 있지 않습니까? 야, 지금 오늘의 맛집은 어디였어요? 야, 삼성전자로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SK시리즈로 가자야.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 뭐라 그래요? 삼성전자 매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분차트 함께 볼까요? 자, 오늘의 주가 움직임 삼성전자입니다. 함께 볼까요? 아침 시초가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제가 어저께 매수하라 했고요. 삼성전자. 아침에 시초가 갭상승 떴어요. 그럼 가야지. 그런데 뭐야? 간 게 아니라 올라가는 척 하다가 야, 이 집이 아닌 갭이요. 야, 어디로 갈까 우리? 야, SK로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삼성전자 가 안 가? 안 갑니다. 오늘 원웨이 하락이에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건요,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본인의 주식 계좌에 들어가는 돈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건 10억이건 20억이건 어때요? 제한적인 돈을 갖고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2,000개의 종목 중에 일부 종목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좀 더 예뻐 보이는 아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켓메이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을 주도하는 기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 봤었을 때, 야, 지금 오늘 이 순간 강하게 갈 아이가 누구일까를 생각하고 좀 더 이걸 길게 가져갈 아이가 누구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생각해 봤더니 원래는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자,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보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어보자고 지난주에 딱 의사를 표현했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야, 그동안에 질질질질질 하락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난주 보이시죠? 야, 이제 삼성전자 돈 들어가자 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때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세 빠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삼성전자를 매수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삼성전자 작년 11월에 매수해서 타겟 프라이스 8만 원, 9만 원까지 타겟 가고 그 다음 또 쉬어야 돼. 삼성전자 박스권이야. 재미없어.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합니다. 삼성전자 사세요. 81,400원. 올라갔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그런데 그 아이가 지속적인 상승이 아니라 밀리더라. 그래, 조정은 봐줄 수 있어요. 왜? 흑산병 포인트까지. 어제까지 시장에 대한 눌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어제 매수해도 된다요. 그 다음 오늘 더 날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대음봉이에요. 지수가. 그럼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메이저가 작전을 바꾼 거야. 야, 지난주부터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9만 원을 향해서 가고자 했었는데 작전을 변경합니다. 여러분들, 메이저들도요, 시장의 국내의 정서에 따라서 혹은 회사 내부의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작전을 세우고 전략을 짠 다음에 이행함에 있어서 어떤 중간에 변수가 있으면은 작전을 변경을 합니다. 변경하지 않는 작전은 없어요. A 플랜,
B 플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이저들이 야 지난주에 가려고 삼성전자 했는데 안 간 거야. 그래서 오늘 뭐야? 제가 노란 톡방에 이런데 얘기합니다. 자 삼성전자 매도하셔야죠. 끝. 다시 재매수할 타이밍 제가 잡아드릴게요. 기다리세요. 단 오늘은 제가 노란 톡방에도 적었습니다만은 오늘 주요한 종목은 어떤 아이들이었다? SK다. SK 관련주들이다. SK 시리즈로 돈이 된다. 돈이 몰려있다. 그래서 SK케미칼 우선주 상한가, SK케미칼 20% 넘게 가고 SK바이오사이언스 어떻게 돼요? 상한가. 아시겠어요? 이게 돈의 흐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럼 제가 그 회사에 대해서 이러한 재료가 있으니까 올라갈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느냐? 모른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에게 돈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기다려야 될 종목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손절해야 될 종목이 있어요. 네. 메이저들도 생각을 합니다. 마켓 메이킹을 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내려만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종목을 원래는 오늘 가야 되는데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오늘 가는 게 아니라 내일 혹은 다음 주 다음 달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올라갈 타이밍과 내려갈 타이밍을 잡아놨는데요. 그게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변경이 되면 주가 설령 좀 빠지더라도 그런 아이들은 보유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메이저가 다음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은 홀딩해도 상관이 없지만 메이저가 팔고 나온 아이들은 여러분들 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그 카카오뱅크라는 종목을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자, 카카오뱅크 자 대단히 시장의 핫 이슈가 됐었죠. 네. 어제 제가 카카오뱅크를 아침에 이야기하면서 문의하신 분께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자, 이 차트 보시면요. 자, 보세요. 어제 아침에는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매수해서 보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점을 만들고 떨어지니까 매도에 대한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죠? 어제 주가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이 포인트가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이게 어제 복마감이 됐으면요. 오늘 주가가 이 하락의 에너지의 힘으로 그만큼의 힘으로 상승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양봉 자체가 몇 개 하나 둘 셋 하면서 적산병이 나오면서 큰 파동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부분이 돼요. 자 그런데 어제 작전을 바꾼 거야 메이저들이. 어떻게 바꿨어요? 야 일단 카카오뱅크 지금 양봉을 뽑는 게 아니라 잠깐 어떻게 할까? 쉬었다 가자, 음봉 가자라고 시그널을 줬어요. 어떤 시그널을 줬을까요? 바로 이 포인트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자, 이게 바로 헤드앤숄더예요.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신다고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시켜 볼까요? 자, 이 부분만 이렇게 확대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뱅크가 왜 하락을 했느냐? 그리고 오늘 왜 음봉이 떨어졌느냐, 여러분들? 아주 쉽죠? 자, 여러분들 졸라맨 아십니까? 졸라맨? 자, 오랜만에 또 제가 한번 졸라맨을 그려보겠습니다. 차트에서 졸라맨이 나오면은 주가는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대표님 졸라맨이 어디 있어요? 졸라맨이 안 보이십니까? 졸라맨 어디 있어요? 여기가 머리가 있고요. 여기가 목이 이렇게 있네요. 목이 이렇게 있고요. 자, 어깨가 이렇게 있네요. 상당히 어깨가 크죠? 자, 졸라맨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어깨 딱 힘주고요. 보이십니까? 물론 이게 금융용어로 얘기하면 헤드앤숄더라고 얘기를 해요. 헤드 그리고 레프트 숄더, 라이트 숄더, 헤드앤숄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러한 패턴이 나왔을 땐 주가가 가지 않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자 주가가 떨어지고 나니까 혹은 오늘 또 음봉이 떨어지니까 시장이 뉴스로 나왔겠죠. 카카오뱅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락했다. 그 뉴스로 나왔어요. 그 뉴스 나오고 나시면 하락 다 했는데 그제서야 파시겠습니까? 그러겠어요? 우리 시청자분 오늘 카카오뱅크 한번 뉴스 검색해 보십시오. 또 어떤 이유를 대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생각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자, 하락을 했어요. 어제 고점 찍고 내려왔습니다. 자, 시장에 좋은 뉴스가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뉴스가 나오겠습니까? 어떨까요? 당연히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겠죠.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실 것 같아요? 야, 주가가 다 빠졌는데
무슨 의사결정을 내리겠어요? 매도하고 손절하죠. 그게 여러분들께서 당하는 거예요. 저는 카카오뱅크가 오늘 매수해야 될 자리예요. 여러분들. 근데 차트 한번 볼까요? 오늘이 있지 않습니까? 장대 양봉 뒤에 눌림 조정 포인트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장 후반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잘 보세요. 보이시나요? 오늘 저점 68,000원 찍고 난 다음에 무엇을 만들었냐? 2시 50분부터 해갖고 장 마감 직전에 이 주가 하락할 때 안타깝게도 일반 개인 투자자, 차트를 모르는 정말 차트에 무식한 세력이 어떻게 마켓 메이킹을 하고 차트를 만드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사람, 그냥 뉴스에 의존하고 어떤 누군가 좋다더라 하면 사고 나쁘다 그러면 팔고 있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투기성 금융을 하신 분들 입장을 봤을 땐 팔았겠죠. 오늘 주가 하락하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들 2시 50분을 기준 해가지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매수세가 순매수세가 들어옵니다. 68,000에서 71,400원까지 그냥 땡겨버려요. 이게 카카오뱅크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추천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68,000원 손절 라인 잡고 그냥 사세요. 카카오뱅크예요. 알겠습니까? 수익은요 여러분들 그런 만큼 챙기십시오. 근데 이 자리가 왜 그러냐? 자신 있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뭐야?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2시 50분부터 68,000원 저점에서부터 이 거래량이 거래량이 몇 개나 될까요? 2시 50분 보니까 제가 10분 차트를 놓고 본다면 대략적으로 거래량이 한 개가 78만 주 정도 되니까 371 거의 한 22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장 마감을 딱 때리기 전에 2시 50분부터 30분 동안 카카오뱅크에 대한 종목에 대해 가지고 68,000에서 71,400원까지 누가 큰손이 큰손이 누군지는 몰라. 그게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 기관과 외국인 돈에는 금딱지가 붙어 있고 개인 돈에는 뭐 은가가 붙어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누구 돈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주체가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저거를 68,000에서 71,400원까지 30분 동안 싸그리 순매수한 수량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린 여기서 힌트가 있는 거야. 어떤 힌트가 있어요? 그래 알았어. 일단 카카오뱅크에 대해 가지고 매수한 아이들이 있을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저걸 22만 주 땡겼단 말이야. 22만 주를 땡겼으면 그 22만 주 땡긴 사람들이 의지가 있었겠죠. 이 사람들께서 목표가를 7만 5천 원까지 갈지 8만 원까지 갈지 8만 5천 원까지 갈지 혹은 9만 원까지 갈지 여기서 마켓 메이킹을 시도하는 이 세력들이 타겟 프라이스를 가져가는 그 가격대까지는 홀딩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린 게 뭐예요?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카카오뱅크가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이 카카오뱅크 그 종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패턴에 대한 이 아이들은 뭐야? 자신있게 얘기한다니까? 68,000 손절 라인 잡고 들고 있어 봐. 당신에게 수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는 없어요. 왜? 이 종목을 산 아이들이 이보다 더 큰 아이들이 뭐합니까? 야 너 어디로 올라와? 나는 내려갈 거야 라고 위에서 매도 까면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22만 주 산 아이들보다 위에서 100만 주 200만 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어디로 올라와? 그러면서 탁 때리면 어떻게 돼요? 주가 떨어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더 큰 아이가 있으면 더 큰 포식자가 있게 됐을 경우에는 뭐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현재 오늘 장 마감하면서 22만 주 땡긴 아이들이 이기고자 하는 세력의 같은 부류였다. 같은 팀이었다 했을 때 뭐야? 주가는 더 가는 거야. 그래서 카카오뱅크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사라 내일. 그냥 사세요. 손절 라인 얼마 잡아라. 68,000원 잡아라. 68,000원 손절 라인 제시해드렸는데 손절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매매하지 마세요. 제가 혼내겠습니다. 자,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하는 상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식이라고 하는 건요. 올라갈 수 있는 부분과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대단히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시장은요. 우리 시청자분보다 더 똑똑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과 함께 해야 돼요. 제 투자 모토 세력과 동행하는 매매를 합니다.
세력과 동행을 해야지 세력을 반하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차트에 나타나 있어요. 자, 차트에 대해 가지고 배우시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께서는요. 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아침에 이렇게 강한 종목들, 자, 당일 찍상, 예, 찍으면 상한가는 그런 강한 아이들도 추천드리고 있고 공개 방송 통해 가지고 공부를 또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자, 바로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좀 배우시면 좋겠어요. 자, 노란 톡방 들어오신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화요일 한밤의 기막힌 투자 우리 차트이스트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1시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이 종목 상담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차트형님의 투자대지도, 차트형님의 투자대지도 검색어 입력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 나는 조금은 어렵고 번거롭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 화면으로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생성되는데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노란톡방에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셨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나만의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고민을 해결해 가실 수 있는 이 기회까지 야무지게 챙겨가실 수가 있고요. 또 저희 방송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도 장중에도 계속해서 이 변화하는 장의 흐름에 맞춰서 이 다양한 투자 정보들, 또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들, 전략들, 여러분의 맞춤형 투자 플랜까지 계속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장이 시작하기 전에 깜짝 선물로 종목까지 주시는 곳이 바로 노란톡방이니까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소통 창구입니다. 노란톡방에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면서요.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부터 빠르게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오늘도 첫 번째 선정자님이 선정이 됐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정자님 3번 방에서 선정됐습니다. 닉네임 뿌앵님입니다. 종목명 롯데지주, 매수가 41,000원, 비중은 40%인데요. 제발 살려주세요. 멋진 차트형님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차트형님이 살려주실 거니까요. 차트형님의 조언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롯데지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 다른 이야기 있겠습니까? 차트 함께 볼 텐데요. 자,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좀 최근 한 4, 5년 정도 제가 잠깐 연봉을 잠깐 봤는데요. 최근 5년 전이죠. 지난 2016년 고점을 만든 다음에 지금 1, 2, 3, 4, 5년 동안 5년 동안 자그마치 5년 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5년 동안 하락했어요. 5년 동안 주가가 하락했다는 건 무엇으로 의미하냐면요. 회사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5년 동안. 예.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산업주기라고 얘기했습니까? 5년이라고 하는 사이클을 갖고 얘기한다면은 롯데지주라는 이 아이는 같은 경우에 자, 2016년 12만 5천 원이라는 이 고점을 기준으로 5년 동안 하락을 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자, 5년 동안 회사 손 놨다요. 그랬더니 이제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회사 살려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바로 작년부터 주가가 턴어라운드 시작하는 아이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 드리냐면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놓고 본다면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다?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중장기로 넘어갈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여기에서 잠깐 KT 차트를 잠깐 봐드릴 텐데요. 자, 왜 갑자기 KT로 가나요? 라고 하실 텐데, 자, KT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KT 차트인데요. 예, KT 차트가 어떻을까요? 최근 작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2010년부터 해가지고 작년까지 자그마치 10년 동안 주가가 하락한 걸 볼 수 있죠. 그랬더니 KT가 각성을 했습니다. 야, 이러다 우리 회사 망하겠다.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KT 사옥에 화장실에 팻말이 붙었더라고요. 2021년을 회사의 원료를 삼겠다. 그랬더니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자, 참고로 이거는 제가 KT 올해 1월 달에 매수하십시오라고 얘기한 종목인데 이 무거운 KT가 벌써 39%가 올라갔어요. 자, 이 이야기 한 이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롯데주주 갈게요. 최근 5년 동안 주가가 이만큼을 하락했고 이제는 더 이상 더 떨어졌을 때는 회사가 망해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드라이브 걸어. 이제 또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중장기 관점에 봤었을 때는 자, 매수를 길게 가져갈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투자라고 하는 거는요. 중장기 투자, 단타 투자, 스캘핑 투자에 따라 가지고 현재 포인트가 매수할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매도할 자리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롯데주주 가격 자체는 37,400원의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37,400원이죠. 자, 단기 투자 관점을 놓고 본다면은 얘는 매수를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단기 투자 관점에서. 하지만 중장기 투자 관점을 봤었을 때는 얼마? 34,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의 지지라인을 가지고서 뭐 한 거예요? 지금은 눌림목이에요. 하락 1파, 2파, 3파에 3바닥 만들고 턴어라운드를 만드는 이제 중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은 37,000원대에서 34,000원까지 하락을 열어놓으면서 서서히 매수를 비중을 늘려갈 영역이라는 얘기죠. 자, 이는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뼈익님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 자체가 비중 자체가 40%를 갖고 있고 비중이 60%의 마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가 자체가 여기에서 34,000원까지 떨어진다 했었을 때는 평균 단가 자체를 얼마로 대략 35,000원, 36,000원까지 평균 단가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걸 유념하시고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가가 여기에서 34,000원대 근처까지 떨어진다면 추가 진입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는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 1파, 2파, 3파까지 해가지고 하락 파동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 하락 추세를 비껴서 올라가는 무엇이 나와야 되겠어요? 장대 양봉이 여기 뿅 올라온다면, 이렇게 돌파하는 양봉이 올라온다면 그때 비중을 실어가지고 현재 평균 단가 41,000원대였죠. 평균 단가 낮춰가지고 물량을 태워가지고 주가가 그 다음에 쭉 올라가는 이 수익을 챙기는 이런 두 가지 전략 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롯데지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두 번째 선정자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정자님 닉네임이 굉장히 정직하면서도 귀엽습니다. 닉네임 우리 시청자님입니다. 종목명 파미셀, 매수가 19,000원, 비중은 40%인데요. 꼭꼭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의 고민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미셀 종목 볼 텐데 파미셀 대단히 유명한 아이였습니다. 자, 파미셀 잠깐 월봉 볼 텐데요. 자, 월봉 모양 보시면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파미셀 같은 경우 제가 무료 공개 방송 혹은 노란톡방에 언급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왜? 올해부터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이 자리가 대단히 중요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파미셀에 대해서 혹여나 우리 시청자께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 종목을 올해 좀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 파미셀은요, 역사적으로 엄청난 세력이 붙어가지고 크게 먹은 아이예요. 어마어마한 아이입니다, 파미셀이. 근데 이게 2017년, 18년도에 주가 자체가 몇 배를 해먹어요? 5배를 해먹습니다. 5배를 해먹어요. 그리고 다시 다 반납시켜버리죠. 보이시죠? 그리고 지지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죠? 예, 3.5배 정도를 또 해먹습니다. 이 포인트에서요. 그리고 주가를 내리고 있죠. 이 아이들의 패턴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올해 만약에 이 아이가 13,000원대 이 아이가 깨졌었으면요. 주가 어디까지 빠져버려야 돼요? 얘는 10,000원을 깨고 9,000원, 8,000원, 7,000원대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올해 파미셀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드렸어요. 올해 1, 4분기, 2, 4분기 때 이 라인대가 지지가 되는지, 지지가 되지 않았을 때는 큰일이 발생한다. 사고 날 수 있다. 조심해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다? 떨어지길 바란다.
10,000원 아래로 떨어지면은 풀베팅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메이저들이 제 방송을 들었나 봐요. 안 깨더라고요. 그러면서 자, 20월선에 해당되는 포인트, 요 포인트가 지지가 받으면서 가는 모양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은 자, 제가 좀 긴 호흡으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 종목은 지금 일본 기준 관점을 놓고 본다면은 121선에 해당되는 이 핑크선 보이죠? 별거 없습니다. 121선, 120MA의 지지라인을 놓고서 이 파미셀은 주가가 더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자리에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가 있냐? 지난 4월 달에 고점 만들었던 포인트가 19,000원대 정도의 고점 라인을 형성해 놨어요. 근데 이게 자, 이제 3, 4분기 8월 달 넘어가는 이 이후에 주가가 오늘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올라갔는데요. 최근 이때 들었던 기관의 매수 수량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미셀을 주도하고 있는 아이는 올해 1, 4분기, 2, 4분기에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기관이 주도를 해서 주가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 기관 애들이 이 종목을 드라이브를 더 걸어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할지 혹은 매도를 쳐서 공매도성이든 혹은 주가를 더 눌림을 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0원 아래까지 일부러 하락을 의도적으로 해서 그 아래에서 주가가 또 상승률을 가지고 수익을 낼지 그거는 기관 이 마켓메이커들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전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모든 종목의 작전이 존재합니다. 삼성전자 작전이 없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삼성전자도 작전이에요. 그리고 일반 중소형 스몰캡 종목들도 작전이고요. 모든 종목들은요. 마켓메이커의 작전이 없으면 주가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파미셀라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가 지금 오늘 18,3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아이가 19,000원, 20,000원대를 돌파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19,000원, 20,000원대를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동반돼서 간다면은 또 시장을 주도하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가져가는 중요 종목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종목 자체가 또한 19,000원대, 20,000원대에서 꼴랑꼴랑 하면서 넘어가지 못하고 대음봉 떨어지면서 하락한다. 그랬을 땐 대피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종목 자체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시 분초 매수자와 매도자가 얼마만큼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데 거기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나의 계좌에 내 종목도 매수할지 매도할지 결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실 가격 자체가 19,000원대에서 20,000원 넘어 이 폭에서 강하게 넘어가는지 아니면 밀리는지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중장기 관점 놓고 봤었을 땐 일본 기준 121선을 컷라인 잡고서 홀딩하는 이러한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상담 파미세일 진행해 봤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또 변화하는 종목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종목까지 추가적으로 장중에 계속해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지금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그 다음 선정자님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봉스탁님입니다. 종목명 일성건설 매수가 4,755원, 비중은 48%인데요. 사연이 어제 월요일 방송에서도 부탁드렸는데 채택이 안 됐다고 아쉬움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부탁드릴게요 해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봉스탁님의 고민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요청하셨는데 워낙에 경쟁이 높다 보니까 제가 지금 노란톡방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세 군데로 운영하고 있어요. 1번 방, 2번 방, 3번 방 이렇게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7번 방은 없습니다. N번 방인가요? 네, 그건 아니고 자, 차트에 대한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에 많은 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시고 또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정된 종목 자체가 한 3종목에서 한 5종목 사이에서 선정이 됩니다.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내 종목이 선정되지 못해서 나는 지금 이거 손절해야 될지 아니면 홀딩을 해야 될지 고민되시죠? 우리 시청자분들 자,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서두에 설명드렸던 에코프로가 됐던 푸드나무 됐던 상한가 빡 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종목 같은 흐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켓메이커들이 차트를 어떻게 상승과 하락을 하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설령 우리 시청자분께서 신청하신 종목이 채택이 되지 않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다른 시청자분들의 종목이 채택된 모양을 제가 설명할 때 그 설명한 내용이 내가 보유한 종목들과 어떠한 유사성을 갖고 있는지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의 유사성을 체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지만이 앞으로 자기주도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성건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요. 작년 12월 달부터 해서 주가가 대단히 어떻게 했어요? 12월 달부터 주가 상승률을
자, 파동을 그리면서 아주 멋지게 다 마무리를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보시면 자, 지난 7월 5일에 고가 만들고 그 다음에 7월 둘째 주 때 고가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났어요? 쌍피리침을 만들어 주시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하락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켓메이커들이 대다수의 많은 물량을 정리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하락에 대한 연속성을 가는 구간일 확률이 되게 높다.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매수가 자체가 4,755원이니까 대단히 좀 높은 4,755면 정말 이 최고점에 지금 진입을 했는데 좀 안타까운데요. 이 또한 경험이고요. 이러한 실수가 있지 않기 위해 가지고 자, 이것도 한번 제가 더 체크할 부분이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자, 7월 5일 이 근처에서 매수하셨는지 혹은 두 번째 영역에서 매수하셨는지에 따라 또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첫 번째 매수하셨다 그러면은 쌍봉 만들 때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은 이건 절대 하지 않아야 될 매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쌍봉은요,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도하는 자리라는 거 그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아이가 한번 매집이 된 포인트가 2,500원에서 2,800원대 가격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2,500원에서 2,800원대의 매집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지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가격 자체가 오늘이죠. 오늘의 저점 해당되는 3,300원이 깨졌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손절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2,500, 2,800원대에서 지지 라인 한번 체크하실 이런 부분이 될 것 같다. 제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K님입니다. 종목명 모토닉이고요. 매수가 12,530원, 비중은 20%입니다. 어디서 반등할까요?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는데요. 어디서 반등할지 우리 차트 형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모토닉 차트 딱 보니까 질문 자체가 딱 포커스가 되어 있네요. 어디에서 반등할까요? 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1,400원 끝.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알고 싶으신 거에 대한 이야기죠. 자, 모톤이라는 종목 자체는 주가가 어때요? 지난 1월 8일 날 고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고점을 만들지만 고점을 낮춰가고 있죠. 그러면서 하락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하락 프라이스 채널 자체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그죠? 하락하고 올라가고 하락하고 올라가고 하락하고 올라가고 하락하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계속 고점을 낮춰가고 있고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가격 채널 자체가 프라이스 채널 자체가 어떻게 돼요? 하락 채널이 형성돼서 반등 하락 이런 부분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종목들을 보시면 물론 주가 자체는 하락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우울하죠. 그런데 보시면은 거래량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한번 이 아이가 지지가 돼야 될 가격 라인에는 한 번은 죽더라도 어떻게 깨 하고서 소리를 내고 죽습니다. 그걸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의도적으로 지금 누르면서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고 매도에 대한 거래량이 메이저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개인 투자자분께서 이제 못 견뎌서 시간이 흐르고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힘들어서 매도한 물량에서 주가가 질질 하락하는 그런 패턴이죠. 그래서 지지라인 가격대가 왔었을 때 그 개인이 됐던 혹은 이 종목을 마켓메이킹하는 주포 세력이 됐든 간에 그 가격대에서 한 번쯤은 거래량이 불끈 솟으면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상승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가격 자체는 1,400원대, 그러니까 10,000원 초반대에 이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 가격을 대단히 집중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1시간 동안 쉼없이 달려와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습니까? 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회사의 가치를 논하시고 상승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내 투자에 있어서 얼마만큼 지표가 될지, 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될지는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로지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께서는요,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